결혼도 안 했다면서 왜 나한테 남편이 있는 척했어? 한규림, 이번에도 나 떼어내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8년 전 규림의 말을 그대로 믿고 돌아섰다가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았던 김무진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규림이 결혼한 줄 알고 애써 마음을 접으려 했던 무진은 뜻밖에도 규림이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순간부터 규림을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김무진이 한 발 다가오자 한규림은 또다시 그를 밀어내기 위해 조응식을 끌어들이고 맙니다. 과연 규림의 또 다른 거짓말은 이번에도 무진을 밀어내는데 성공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감춰왔던 진심까지 들키게 될까요?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무진은 한규림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한규림을 다시 만난 것이 반갑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한규림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는 사실이 김무진 자신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김무진은 한규림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뒤 조응식과 결혼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한결을 낳아 지금까지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규림과 조응식, 한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하게 속이 뒤틀렸습니다. 자신은 8년 동안 한규림 때문에 사랑 자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정작 한규림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규림에게 그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아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무진은 한규림을 만날 때마다 괜히 한마디씩 틱틱거렸습니다. 한규림 역시 그런 김무진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차라리 미움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무진이 자신에게 미련을 갖지 않는다면 자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무진의 레스토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식과 함께 내놓으려고 준비해둔 피클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냄새부터 평소와 달랐고 그대로 손님에게 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영업시간은 다가오는데 새 피클을 만들 시간도 없었습니다. 박정우는 오늘만 다른 가니쉬로 바꿔보자고 했지만 김무진은 쉽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하나를 내놓아도 맛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무진에게는 대충 비슷한 재료로 바꿔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러던 중 김무진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맛봤던 박수남 반찬가게의 백김치였습니다. 간이 세지도 않고 새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있어 피클 대신 내놓아도 꽤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 반찬 가게에 한규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무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정우는 그런 김무진을 가만히 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백김치 아니면 오늘 장사 못해? 김무진이 바로 대꾸했습니다. 맛이 제일 잘 맞으니까 가는 거야. 박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무진이 음식 때문에 가는 것인지 한규림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무진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반찬 가게에서도 백김치는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규림이 있는 곳이 생각났다는 것부터가 이미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반찬 가게에 들어선 김무진을 본 한규림은 표정부터 굳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로 마주칠 때마다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다퉜는데 또 김무진이 찾아왔으니 반가울 리 없었습니다. 한규림이 먼저 물었습니다. 또 왜 왔어요? 김무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백김치를 달라고 했습니다. 한규림은 김무진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안 팔아요. 김무진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뭘 안 팔아? 백김치요. 저기 있잖아. 김무진이 진열된 백김치를 가리키자 한규림은 태연하게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다른 데 가서 사요. 그 순간 김무진의 성질도 올라왔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겠다는데 왜 안 파는데? 한규림은 김무진을 향해 바로 받아쳤습니다. 다른 손님한테는 팔아요. 나는 손님 아니야. 김무진 씨가 언제부터 우리 가게 손님이었는데요? 김무진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상하게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8년 전에도 한규림과 이런 식으로 말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 하나를 두고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둘 다 감정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김무진은 일부러 더 얄밉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부터 손님 할 테니까 백김치 주세요. 한규림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김무진은 이번에는 진열장을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저기 있는 백김치 전부 주세요. 한규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무진은 동치미까지 가리켰습니다. 동치미도 다 주세요. 한규림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걸 다 뭐 하게요? 손님이 돈 내고 사겠다는데 직원이 그걸 왜 물어봅니까?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박수남은 기가 막히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누가 보면 수백만 원짜리 물건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줄 알겠지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건 백김치와 동치미 몇 통이었습니다. 결국 한규림은 진열되어 있던 백김치 한 통만 집어 김무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만 가져가요. 그리고 다신 오지 마요. 김무진도 더 따지지 않고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반찬 가게를 나와 몇 걸음 걷는 순간 자신의 입가에 아주 작은 웃음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무진은 그제야 표정을 굳혔습니다. 한규림과 싸우고 나왔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걸까요? 오히려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김무진에게는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김무진은 백김치를 음식과 함께 내놓아 봤습니다. 예상대로 맛은 잘 맞았습니다. 박정우 역시 피클보다 오히려 괜찮은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김무진을 떠봤습니다. 맛 때문에 갔다 온 거 맞네. 김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우는 그런 무진을 보다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근데 너 아직 한규림 씨 좋아하지? 김무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곧바로 아니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에게까지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응, 좋아해. 아직도 한규림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자신을 그렇게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도 한규림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김무진은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마음은 여기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이죠. 자신이 한규림을 미워하든 아직 좋아하든 그것은 자신의 감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규림에게는 남편과 아이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는 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무진은 다시 한규림을 찾아갔습니다. 한규림은 김무진이 또 나타나자 이번에는 정말 질린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어제 다신 오지 말라고 했죠? 김무진은 장난스럽게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규림도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김무진은 잠시 한규림을 바라보다가 아주 어렵게 자신의 마음을 꺼냈습니다. 자기가 왜 한규림만 보면 화를 내고 괜히 한마디씩 비꼬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규림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무진은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한규림에게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규림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8년 전 그렇게 떠났는데도 이 사람은 아직 자신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규림 역시 무진을 완전히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김무진은 규림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 한규림이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김무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정 있는 사람한테 계속 이러는 거 나도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규림은 김무진이 자신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무진은 자신이 조응식과 결혼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결도 당연히 조응식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규림은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 결혼 안 했어요. 정말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하지만 한규림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오해가 김무진을 자신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무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말 만나지 맙시다. 한규림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김무진은 잠시 규림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한규림은 무진이 사라질 때까지 등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김무진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한규림은 8년 전과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편 김무진은 그날 반찬 가게에서 나오면서 지갑을 떨어뜨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도 바로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조금 뒤 학교를 마치고 반찬 가게에 들른 한결이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한결은 지갑 안에 신분증을 보고 바로 알아봤습니다. 게임에서 만났던 김무진이었습니다. 한결에게 김무진은 이미 꽤 재미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게임 아이템도 주고 자기 이야기도 아예 취급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결은 자기가 직접 지갑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한규림은 가게 일이 몰려 정신이 없었고 한결은 김무진의 레스토랑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결은 무진의 레스토랑까지 찾아갔습니다. 김무진은 갑자기 나타난 한결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결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흘렸죠? 김무진은 그제야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지갑이 없었습니다. 김무진은 한결에게 고맙다고 하면서도 어린아이가 혼자 여기까지 왔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씩씩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좋은 일을 했다는 듯 뿌듯해했습니다. 김무진은 한결에게 그냥 돌려보내기가 미안해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게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결은 김무진에게 게임을 더 잘하려면 아이템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물었고 김무진은 진지하게 설명해줬습니다. 김무진 자신도 이상했습니다. 한규림과 있으면 말 한마디마다 감정이 부딪히는데 한결과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김무진에게 한결은 그저 한규림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과 한결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김무진은 한결을 혼자 보낼 수 없어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한결은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지만 김무진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결과 함께 집 근처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마침 규민과 규서가 밖으로 나오다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규민과 규서는 한결을 반가워하면서도 김무진이 함께 있는 걸 보고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김무진은 별일 아니라는 듯 한결이 자신의 지갑을 돌려주러 왔다가 시간이 늦어 데려다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진은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한결이 아빠는 아직 안 왔어?
규민과 규서가 동시에 김무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진은 그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조응식의 이름까지 꺼냈습니다. 흥식 씨 말이야. 그러자 규서가 먼저 의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흥식이 형이 왜 한결이 아빠예요? 김무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규민도 대수롭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언니 결혼 안 했는데요. 그 한마디에 김무진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규민은 김무진이 왜 이렇게 놀라는지 오히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규림은 결혼한 적이 없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김무진은 한결이 옆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자세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규림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응식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규림은 자신의 앞에서 조응식에게 팔짱을 끼고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가정 있는 사람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도 결혼하지 않았다고 바로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김무진은 한결을 집에 들여보내고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김무진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응식과 한규림이 부부가 아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한규림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믿게 만들었는지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나한테 일부러 그랬던 건가?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싫어서였을까요? 8년 전에 끝난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전혀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한규림이 남의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묘하게 기뻤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김무진은 자신이 얼마나 규림을 좋아하고 있었는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어제만 해도 스스로 마음을 접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접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김무진은 다시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한규림은 김무진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우리 이제 안 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김무진은 어제와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 한규림의 마음에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김무진은 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결혼 안 했다며. 그 순간 한규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물었지만 김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진은 한규림이 왜 자신을 속였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한규림은 애써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결혼했든 안 했든 김무진 씨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 말에 김무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상관 있지. 한규림이 김무진을 바라봤습니다. 김무진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 아직 너 좋아하더라. 한규림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말이었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 김무진은 좋아하지만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무진은 좋아하니까 이제 피하지 않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으니까 그만두려고 했어.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니잖아. 한규림은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김무진이 다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이 김무진을 밀어낼 자신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규림은 결국 또다시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나 흥식이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김무진의 표정에서 순간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한규림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두 사람이 만나고 있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김무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규림이 미혼이라는 사실 하나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조응식이라는 벽이 나타난 겁니다.
김무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한규림은 애써 무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무진은 잠시 규림을 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하면 되겠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김무진을 바라보며 한규림은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말로만 거짓말해서는 김무진이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한규림은 조응식을 찾아갔습니다. 조응식은 규림의 표정을 보자마자 또 무슨 사고가 생겼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규림은 한참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결국 부탁했습니다. 잠깐만 자기 남자친구인 척 해달라고 말이죠. 조응식은 처음에는 규림이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규림은 진지했습니다. 김무진이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고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김무진 앞에서 자신과 조응식이 만나고 있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응식은 기가 막혔습니다. 너 농담하는 거제? 한규림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조응식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응식은 한규림을 오래전부터 좋아했습니다. 규림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한규림이 김무진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는 것 역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응식은 오히려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네 아직 그 사람 좋아하나? 한규림은 곧바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응식은 그 짧은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 좋아하면 왜 이렇게까지 하노? 한규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만 했습니다. 조응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떼어내기 위해 자신을 가짜 남자친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한 번이다. 며칠 뒤 한규림은 반찬가게 근처에서 조응식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김무진이 다가오는 모습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한규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로만 설명해서 믿지 않는다면 눈으로 직접 보여주면 됩니다. 한규림은 갑자기 조응식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조응식은 영문을 몰라 규림을 바라봤습니다. 한규림은 아주 자연스럽게 조응식 눈가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빠, 잠깐만. 왜? 눈에 뭐 들어간 것 같은데. 조응식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한규림은 조응식 얼굴 가까이 다가가 눈가에 조심스럽게 입김을 불어줬습니다. 조응식은 너무 당황해서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야, 한규림. 니 뭐하노? 한규림은 작은 목소리로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조응식은 저 멀리 김무진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김무진 역시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정한 연인이 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한규림의 얼굴이 조응식 바로 앞에 있었고 조응식 역시 규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진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규림이 흥식과 결혼할 사이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혹시 자신을 밀어내려고 한 거짓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무진은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지도 못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조응식이 미웠고 한규림도 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이런 일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이 가장 싫었습니다. 규림은 누구를 만나든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신과 사귀는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응식과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한편 규림은 멀어지는 김무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대로 됐습니다. 김무진이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진의 굳은 얼굴이 계속 눈앞에 남았습니다. 조응식이 규림에게 물었습니다. 됐나? 규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흥식은 그런 규림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네 저 사람 떼어내려고 이러는 거 맞나? 흥. 근데 왜 네가 더 죽을 상인데? 한규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응식 역시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연기라고 해도 한규림과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순간 아주 잠깐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진 한 사람을 속이려고 시작한 작은 거짓말은 조금씩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규영까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규영은 어디에서 들었는지 규림과 흥식이 요즘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언니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진짜 흥식 오빠랑 무슨 사이야? 규림은 대수롭지 않은 척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이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한규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진 한 명을 속이기 위해 한 말인데 어느새 가족에게까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규영은 언니가 대답을 피하자 더 열을 올렸습니다. 언니 진짜 정신 차려. 흥식 오빠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결혼은 현실이야. 규림은 그 말을 듣자 짜증이 났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숨기면서까지 강성욱과 결혼하려는 규영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나 내 결혼 신경 써. 규영도 바로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김무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차라리 김무진이 낫지. 그 순간 한규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규영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규영은 얄밉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많았지만 언니 한규림을 누구보다 오래 지켜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규영은 잠시 규림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의심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잠깐만. 한규림이 피하려 했지만 규영은 계속했습니다. 언니 갑자기 흥식 오빠랑 이러는 거 김무진 때문이야? 아니야. 규림은 바로 부정했습니다. 규영은 오히려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또 도망가는 거구나. 그 말에 한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8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한규림은 김무진을 사랑했지만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김무진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김무진의 마음을 확인하자마자 또 다른 사람을 앞세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규영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언니는 왜 맨날 혼자 다 결정해? 한규림이 듣기 싫다며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음에 남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결이었습니다. 한결은 규민과 규서가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듣다가 엄마가 흥식 삼촌과 결혼할 거라는 소문을 알게 됐습니다. 한결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응식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삼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결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규림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흥식 삼촌이랑 결혼해? 한규림은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결은 엄마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진짜야? 규림은 당장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한결은 역시 똘똘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한규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결은 한참 생각하다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흥식 삼촌이 갑자기 내 아빠 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규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김무진 하나를 밀어내기 위해 시작한 거짓말이 이제 한결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결은 엄마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이상해. 그 짧은 한마디가 규림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한편 김무진은 며칠 동안 반찬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규림과 조응식이 함께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조응식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시작부터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무진은 결국 먼저 물었습니다. 결혼한다면서요? 흥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규림과 약속한 게 있으니 맞다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흥식 역시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됐네요. 김무진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누가 들어도 진심으로 축하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흥식도 바로 알아챘습니다. 김무진이 아직 한규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요. 김무진은 잠시 망설이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규림 씨 울리지는 마세요. 흥식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내가 할 말 같은데. 김무진이 흥식을 바라봤습니다. 흥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무진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조응식은 자신에게 규림을 울리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8년 전 자신은 규림을 울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주변 사람들의 말이 계속 이상했습니다. 누나 윤진도 한규림에게 자신들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조응식 역시 마치 8년 전 김무진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김무진은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김무진은 다시 한결을 마주쳤습니다. 한결은 여전히 무진을 반갑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우리 엄마랑 흥식 삼촌 결혼하는 거 알아요? 김무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처음 들었어요. 그 대답에 김무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적어도 한결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한결은 한규림이 무엇보다 아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한결조차 얼마 전 소문을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한결은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김무진이 물었습니다. 뭐가? 흥식 삼촌이 엄마랑 결혼할 사람 같지가 않아요. 김무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한결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맨날 똑같거든요. 그냥 흥식 삼촌이에요. 별것 아닌 아이의 말이었지만 김무진의 머릿속에 또다시 의심이 생겼습니다. 한규림이 자신에게 한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의심을 더욱 크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규영이 다시 규림에게 흥식 이야기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래서 진짜 결혼할 거야 말 거야? 규림은 그만 좀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규영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흥식 오빠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사이 아니었잖아. 바로 그때 김무진이 반찬 가게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전에 사간 백김치통을 돌려주러 왔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규영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겁니다. 규림은 무진이 밖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 김무진 다시 나타나니까 일부러 흥식 오빠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한규림이 급히 규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한규영,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무진이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규림은 김무진을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규영 역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무진은 규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규림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응식 씨랑 결혼한다는 거. 한규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무진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나 떼어내려고 한 거짓말이야? 규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규림은 또다시 아니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김무진이 먼저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한규림이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김무진의 얼굴에는 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서운함이 보였습니다. 8년 전에는 내가 하는 말 다 믿었어. 규림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김무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 때문에 나 버렸다는 것도 믿었고 나 없어도 잘 살 거라는 것도 믿었어. 한규림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년을 그냥 보냈어. 김무진은 이번에는 한규림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그래. 규림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진은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 이번에는 내가 확인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왜 자꾸 나를 밀어내는지, 왜 조응식 씨까지 끌어들여서 나한테 거짓말하는지. 한규림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김무진은 그런 규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규림, 이번에는 내 말만 믿고 돌아서지 않아. 8년 전에는 규림의 거짓말 한마디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무진은 이제 한규림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모습보다 그 뒤에 숨겨진 이유를 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깊어질수록 김무진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한규림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조응식도 한규림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결의 친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직 김무진은 그 질문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규림이 거짓말을 하나씩 들키기 시작한다면 결국 김무진의 시선은 한결에게까지 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8년 동안 감춰져 있던 가장 큰 비밀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진을 밀어내기 위해 또다시 거짓말을 시작한 규림,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냥 돌아서지 않겠다는 무진이 앞으로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